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금요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잡았습니다. 황상무 이종섭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만나 당정 갈등설을 봉합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서해 수호 이날 행사장에서 만나 피격된 천안함 선체를 함께 둘러보며 국가 위협 세력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으로 당정 관계에서도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비례대표 공천과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 논란, 그리고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언급 등으로 발발했던 당정 간 갈등 2라운드 이후 이뤄진 두 사람의 첫 대면으로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행사 직후 미리 천안함으로 이동해서 윤 대통령을 기다렸습니다. 1차 당정 갈등이 발발한 직후였던 지난 1월 23일이었죠. 그때 당시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도 한 위원장이 미리 기다렸다가 윤 대통령을 만나 포옹하면서 갈등설을 잠재웠었는데, 이번에도 같은 모양새를 취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가를 이렇게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은 물론 가장 큰 위협 세력은 북한이죠. 북한이기도 하지만 지금 종북 세력이 깊숙이 침투한 민주당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들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종북 세력이 국회에서 활개를 치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계속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자신들의 사법 처리를 복수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 탄핵으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국 신당 역시 국가를 위협하는 세력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결국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이심전심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은 봉합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한 위원장이 이 대사의 조기귀국과 황전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했고, 또 총선 비례대표 명단 작성을 놓고도 충돌 양상을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동으로 그 같은 갈등상은 말끔히 씻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당정 간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종섭 호주 대사를 귀국시키는 결단에 한 위원장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확답하면서 지지율도 지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전반적인 지지율은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에서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반등하는 등 윤한 갈등 봉합의 효과는 급속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6%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은 3월 첫째 주, 그러니까 3월 5에서 7일 조사에서는 서울 정당 지지도가 45%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3월 둘째 주, 12일부터 14일 조사에서는 30%로 15%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5%포인트가 급락했는데, 그런데 다시 이번 3주차 조사에서 9%포인트가 급등한 것입니다. 1주차와 2주차 조사 사이인 지난 10일에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그래서 도피 출국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나왔던 그 시점입니다. 3주차 조사 시기인 지난 20일에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비서관이 사퇴했고 이 대사의 귀국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됐습니다. 그래서 19일과 20일 오전 조사까지는 사실 수습책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 결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회동의 효과까지 반영되면 아마 국민의힘 지지율은 좀 더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서울 지지도는 3월 첫째 주 24%에서 둘째 주 32%로 올랐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다시 6%포인트 하락해서 2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민주당 소속이었던 오영훈, 서른 의원이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죠. 탈당해서. 그리고 18일에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서울 강북을 재경선에서 탈락했었습니다.
그 같은 것들이 반영되어서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 지금 탈당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죠.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결국 오늘 최종적으로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독주에 실망하는 중도층의 이반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 계양을의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의 추격세도 만만찮은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와 MBN이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조사해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이내인 5%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8%, 원희룡 후보가 43%였습니다. 한 달 전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원전 장관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면서 격차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여론조사는 선거구 개편 이전의 여론조사로 원 후보에게 더 유리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계산 1~3동이 계양갑으로 넘어가고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작전 서운동이 지금 계양을로 편입되는 등 한 달 전보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은 원 후보의 추격이 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증거인 셈입니다. 작전서 운동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 유동규 후보에게 62.1%의 몰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인천 계양을로 지금 지역구가 편입된 것이죠. 재작년 대선 때도 민주당 대권 후보였던 이 대표가 52.8%를 얻어서 계양구에서 득표율이 두 번째로 높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계양을 선거구 조정이 이 대표에게 더욱 유리한 구도를 만들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왔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구 조정으로 인한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윤한 갈등의 수습과 함께 갈등의 한 단초가 됐던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 적극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를 취하고 수차례 연기까지 했던 공수처가 아직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오늘 밝히자 지금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면서 적극 반격에 나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경기도 안성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민심에 순응하기 위해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는데 조금 전 공수처에서 조사 준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더라.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작에 가깝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여권에서 정치 공작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비대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정치 공작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 위원장은 선거 직전에 조사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정치질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수처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귀국하기 전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발표했었는데 수사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국 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죠.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시작하면서 곧이어서 출국 금지 조치를 시키고 출금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출국을 허락하지 않았느니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정도 뉘앙스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의미라는 것이 한 위원장의 주장입니다. 한 위원장이 수사 전문가니까 아마 맞는 말이겠죠. 한 위원장은 그런데 갑자기 오늘 준비가 안 돼 있고 총선 전에 부를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니냐. 이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에 국민 판단을 현혹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이종섭 대사 소환 여부에 대해서 대변인 보도자료를 통해서 압수물 등의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소환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당장이라도 조사에 착수할 것 같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전부 가짜의 성을 스스로 시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제 공수처에 대한 여당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